살다 보면 부침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잘 되다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졌다가도 잘 풀린다. 이는 운의 단기 사이클, 즉 60개월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이다. 하지만 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역경에 처해서 장기간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때를 겪게 된다. 물론 이 역시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야 있지만 말이다. 이는 60년에 걸쳐 순환하는 운의 작용 때문이다. 바다에는 해류가 있는데 이는 주로 바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흐름, 즉 물의 윗부분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표층 해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해류도 존재한다. 대양의 해저 밑바닥에서 바닷물의 밀도에 의해 생겨나는 심층 해류이다. 심층 해류는 대단히 느리게 움직여가는데 학자들은 이를 심층 순환이라 부른다.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과 더불어 지구상의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열 에너지 교류를 통해 전 지구 차원의 에너지 평형을 유지한다. 60개월에 걸친 단기 운세 순환을 표층 해류라 한다면 60년에 걸친 순환은 일종의 심층 순환인 셈이다. 심층 순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는 60년에 걸친 장기적 운의 순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대인이 모르는 것과 같다. 60년에 걸친 운의 순환에서 운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30년에 걸쳐 유입되는 과정이라 하겠고, 운세가 하강한다는 것은 반대로 30년에 걸쳐 에너지가 유출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60년에) 걸친 장기 운세 순환에 있어 에너지가 거의 다 빠져나간 마무리 시기,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치고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 초입 부분의 시기, 바로 이때가 삶의 진정한 역경의 시기이다. 그 기간은 엄격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다. 에너지 유출의 마지막 기간 7.5년. 다시 유입이 시작되면 그로부터 다시 7.5년의 기간, 합하면 15년의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길고 험한 역경의 때를 이룬다. 운세의 하강과 상승을 에너지의 유출과 유입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법은 운세 순환을 한 해 사시사철에 비유하는 것이다. 운세 하강의 마지막 국면은 양력으로 12월 20일경에 동지로부터 2월 4일경에 입춘에 이르는 1.5개월이고 상승 초기의 힘든 국면은 2월 4일의 입춘으로부터 3월 22일경에 춘분에 이르는 1.5개월이다. 이처럼 역경의 기간은 15년이라 했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10년의 시기야말로 역경 중의 역경의 시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에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소한 10년의 기간은 암흑기, 이른바 흑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 암흑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하겠지만 그 기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는 인생 중년에 암 등의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등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역사의 세월을 잘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정말 무수히 기억한다. 나 역시 인생의 암흑기를 거쳤다. 그리고 그간 무수히 많은 간접 경험과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역경의 시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잘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슨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에 이르는 길,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순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역경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원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방법론은 없다는 말이다. 그럼 이제부터 역경에 처한 당신이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먼저 할 일은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 흐름, 즉 60개월에 걸친 단기 사이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 흐름, 즉 60년에 걸친 장기 사이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가령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 봐도 된다는 말이다. 증시로 말하면 상승세 속에 나타나기 마련인 하락 조정이 아니라 기본 흐름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다. 아무튼 이제 운명의 큰 흐름이 하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자. 이제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벗어나고자 억지 또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바닥을 점치고 주식을 대거 매수하거나 물타기를 한 결과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과 같다.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증시는 결국 매도할 사람이나 펀드가 다 털고 나간 다음에도 한참 동안 바닥을 긴 다음에야 서서히 새로운 재료가 생겨나고 하면서 다시 길고 긴 굽이굽이 상승세로 돌아선다. 장기 역경에 처한 사람도 그 흐름이 다르지 않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있다. 2004년 개봉 영화인데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나름 의미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프로야구 초창기 산미 슈퍼스타즈 시절에 감사용 투수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감사용 선수는 현재 경남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1957년생인 감사용은 1994년이 입춘 바닥이었다. 따라서 그를 전후한 15년의 세월이 역경의 기간이었다는 말이 된다. 아마추어 시절에 뛰어난 투수였던 그는 1982년 산미 슈퍼스타즈의 투수로 발탁되었다. 입춘 바닥으로부터 12년 전이니 사실 그때가 야구선수로선 최절정의 때였다. 입단 당시가 최고의 시절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열심히 던지고 많이 던졌으나 성적은 영 아니었다. 겨우 1승만을 거두었다. 물론 산미 슈퍼스타즈 자체가 약팀인 이유도 일부 있었다. 그 바람에 그는 1986년을 끝으로 5년간의 프로야구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그로부터 7.5년 전을 계산해보면 대략 그 무렵이 된다. 즉 감사용은 그때부터 역경의 세월을 만난 셈이다. 어쨌든 1995년을 전후한 15년의 삶은 그에게 그야말로 흑역사였을 것이 분명하다.
본인과 가까운 이가 아니면 어둠에 덮인 시절이니 그 외의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 15년의 기간은 1957년생인 그에게 30살에서 40 중반까지의 세월이었을 것이니 한창의 세월을 어둠 속에 모두 묻었다 하리라. 2006년에 그는 국제디지털대학교 야구팀의 감독을 맡으며 다시 야구로 돌아왔지만 그 역시 현역 시절처럼 단 1승만 거두고 1년도 채 안 되어 팀이 해체되고 말았다. 또다시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지만 그에겐 다시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2007년부터 고향인 진해의 리틀 야구단 감독을 맡은 것이다. 이후에 줄곧 야구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경남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되살아난 것이다.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낸 뒤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다시 힘차게 야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감사용 투수이고 감독이다. 역경의 시절에 그는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겠지만 모두 신통치 않았을 것이고 그 어둠의 시절을 견디고 다시 야구로 돌아왔다. 야구를 지망했던 사람이 평생 야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성공이고 사실은 대성공이다. 그 스스로도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이다. 좋아하는 야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역경에 처했을 때 감사용은 살고자 애써 길을 찾았고 마침내 살 길을 열었다. 역경이란 것, 긴 인생 살다 보면 을에 만나게끔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잘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자는 긴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더 단단하고 튼튼해져서 힘차게 좋은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